근데 이제 뭐 유럽 대항전 경기들이랑 이제 EPL 경기 조금씩 이제 잡혀 있는데 5경기 뭐 일단은 가볼 만한 것 같기는 해요. 충분히 이제 뭐 저배당 경기들도 있고 잡혀 있어서 뭐 가볼 만한 것 같긴 하고 일단 한 번씩 확인들 해주시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갈게요. 바샥쉐이르 대 헨트. 이거 뭐야? 이거 유로파 컨퍼런스고 당연히 2차전입니다. 1차전은 1대1 무승부. 비행기 소리가 참안 나왔나? 1대1 무승부가 났었는데 일단은 뭐 직전 경기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막 좀 참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헨트가 홈에서 특히 전반전에 상당히 좀 많이 몰아붙이는 움직임이 있었고 뭐 엄청난 득점 찬스를 이제 빈 골대 못 넣고 특히 홍현석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후반전은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게임이 안 돼서 전반 이거 전두원이야 전두원 난 거거든요. 후반전에 그냥 공이 움직이질 않았다 비가 와서. 어, 양 팀의 전력적인 부분 같은 경우 1차전 내용을 좀 감안한다면은 헨트가 확실히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양 팀의 겨울 이적 시장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헨트가 조금 더 바샥보다는 좋은 이적 시장의 흐름을 가져갔던 부분을 살려가지고 뭐 전반전에 특히 엄청 잘했는데 골을 못 넣은 게 아쉽고 후반전에 비 때문에 그냥 망했죠 경기가. 진흙탕 물이 그냥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경기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바 찍은 사람들은 진짜 개업가 당했죠. 오바 나오는 경기거든 이런 경기는 전반 2골 나오고. 근데 비 때문에 공이 안 굴러가니까 골이 들어갈 기세가 없더라고. 후반전에 그냥 아예 찬스도 없이 그냥 굳어가지고 1대1이 떴는데 어쨌든 바샥시로 홈이에요. 이게 전력적으로는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바샥 먼저 말씀드리면은 전반기에 바샥이 엄청 좋았어요. 특히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마찬가지로 유럽 대항전에서 이제 막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상당했고 그 밖에 다른 팀들 다 두들겨 패는 모습들 리그에서도 엄청 잘했잖아요 전반기 바삭세이르가. 근데 후반기 폼이 다 떨어졌어요. 후반기 폼이 다 떨어졌어. 왜냐 이제 핵심 수비 제가 직전에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니스로 떠났고 니스에서 종종 나와주는데 그리고 이제 에스턴빌라에서 임대 왔었던 이제 측면 쪽에 트라오레 얘도 이제 중간에 부상으로 빌라로 다시 복귀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탈자들 그리고 데려온 뭐 야누 최근에 겨울에 데려온 야누자이나 뭐 피게이레두나 미드필더 쪽에 카레제브 요런 좀 조금 더 이탈자들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될 자원들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두각이 없어요. 크게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삭쉐일가 최근 리그 경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승리가 아예 없고 직전 경기도 이제 베식타스한테 워낙 강팀이긴 합니다만 무난하게 그냥 2대0으로 쳐발렸죠. 전반전 퇴장까지 나오면서. 아무튼 후반기의 바삭은 전반기와는 좀 다른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전 경기 두 팀이 맞대결 해서도 바삭이 진짜 딱 한 번 기회 있었는데 그거 살렸어. 후반전은 뭐 사실 비 때문에 뭐 그게 없었고 헨트 같은 경우도 사실 믿을만한 팀은 사실 아니기는 해요. 뭐 벨기에 리그에서도 최상위권이기보다 이제 상위권 언저리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겨울에 데려온 애들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뭐 올반이나 공격 쪽에 아니면은 그 뭐 수비 쪽에 피용트콥스키나 수비 쪽에 부상자들 지금 헨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투명자들이 기존의 주전들 뭐 토로나리가나 뭐 오쿠무 같은 애들 좀 불투명자들이 있는데 겨울이 온 애들이랑 해가지고 직전 경기도 얘네가 다 못 뛰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애들이. 근데 어느 정도 밸런스는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고 겨울에 이제 또 데려온 올반이라는 공격수가 지금 5경기 7골입니다. 나올 때마다 넣어요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헨트의 기세적인 측면에서 후반기의 기세는 분명히 헨트가 잡고 있어요. 다만 이거 변수라고 하면 어쨌든 터키 원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긴 강팀이 와도 좀 고전하는 경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헨트가 역배에 있어서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뭐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 원정이다. 워낙 또 팬들의 또 막 훌리건정의 성향이나 워낙 좀 타이트하잖아. 강팀들 와도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터키가 그 안 좋은 일 이후로 리그 중단 내지
지금 바잡도 폼이 떨어졌는데 가뜩이나 그런 이들까지 겹쳐 결의적 시장에서의 좀 안 좋은 인앤아웃들, 데려온 선수들이 뭐 활약이 아직까지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그래도 저는 헨트 쪽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당도 떨어졌네 씨부레. 언제 떨어졌냐 이거? 6시 36분 키기 직전 떨어졌구나. 젠장할 1.662였나 원래? 6이 정도면 괜찮은데 1.52? 조금 아쉽긴 하다. 어쨌든 저는 헨트 사이드로 봅니다. 두 번째 브라이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이번 리그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일단 두 팀 간에 솔직히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브라이튼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브라이튼은 지금 웬만한 팀이랑 붙어도 내용적으로는 전혀 꿀리는 모습이 없어요. 당장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 크펠이 이게 좀 짜증나는 게 경기를 보면 더럽게 못하거든요. 근데 답도 없다. 얘네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수비적으로도 많이 두들겨 맞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잘 안 져요. 생각보다는 저도 이제 패배를 하더라도 한 골차 패배가 많고 최근에 몇 경기야 이거 8경기 동안 5무 3패입니다. 5무 3패. 이 5무 3패 동안 한 번도 크펠이 제대로 좀 잘했던 경기는 없어요. 버저비터로 놓고 이제 비기거나 아니면 상대가 다 놓쳐서 비기거나 뭐 그런 내용들. 직전 경기도 맨시티가 그냥 무난한 사이드였습니다. 막 한 골밖에 안 내주면서 또 맨시티한테 마인도 안 줬죠. 일반승만 줬죠. 전 경기도 뭐 에스턴 빌라 전에 공격적으로 크펠이 아무것도 못했고 최근 이거 뭐야 8경기 동안 4골밖에 없어요. 4골밖에. 이 4골엔 막 버저비터도 있고 좀 뽀록골들도 있고 8경기 4골인데 그 와중에도 좀 뭐 프리킥 버저비터나 뭐 뽀록골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경기력이 상당히 처져 있어가지고 브라이튼이 개똥배를 받은 게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이해가 되긴 합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사실 크펠이 지금 이게 그리고 더비전이에요. 더비전. 제가 직전 경기 때는 뭐 몰랐었는데 다른 분이 언급을 해주더라고. 더비전입니다. 지역 라이벌이어가지고 어쨌든 직전 경기 두 팀이 또 최근에 저번 달인가 만났었는데 그때 0대0 묻었거든요. 이때도 브라이튼이 학살이었어요. 학살. 0대0이 아니다. 1대1 학살이었는데 50 나왔지 뭐 꼴찌 됐죠. 브라이튼이 50으로 그 50으로 오피셜 났고 또 찬스 다 날리고 이런 끝에 결국 1대1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뭐 배당적으로 솔직히 1.36이 막 그렇게 브라이튼이 어쨌든 찬스를 놓칠 때는 진짜 막 엄청 많이 놓쳐가지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야 이것도 못 넣어 이것도 못 넣어 이럴 때가 하도 많아가지고 종종 있는 편이다 보니까 메리트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부상자 같은 경우는 랄라나 뭐 길모 램프티 얘네 불투명 크리스탈은 뭐 윌 휴즈나 메가도 크펠 쪽에 좀 복귀자들이 조금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홈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브라이튼 승. 어노바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주 보면 다득점 봅니다. 다득점. 세 번째 사우샘튼 대 브렌트포드. 이 경기도 좀 이 경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일단은 뭐 양팀 큰 부상자들은 없습니다. 뭐 백업 쪽이나 아니면 뭐 나일스 정도 이제 아스날에서 임대 온 놈 불투명이고 브렌트포드 이제 이번 시즌 여름에 루이스 포터 헐시티에서 이제 제2의 보엔 데려온 놈 이제 부상 빠져 있고 라스무센 수비 쪽에 빠져 있는데 이거는 뭐 전력적으로는 당연히 브렌트포드가 조금 낮기는 해요. 낮기는 한데 일단 원정 경기 일정이죠. 원정 경기에다가 지금 어쨌든 이게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양 팀이 다 주말 경기가 잡혀 있어요. 보면은 사센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랑 있고 브렌트포드는 또 원정가요. 아니 원정이래. 레스터 브렌트포드 레스터 이렇게 다음 일정이거든요. 사셈을 여기서 일단은 캐야 돼요. 잔류 어떻게 경쟁 지금 프리미어리그 잔류 경쟁 지금 엄청나게 본머스가 또 치고 올라가면서 완전히 좀 많은 팀들이 싸우고 있는데 다음 경기 토트넘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브렌트포드는 지금 순위가 사실 뭐 브렌트포드가 지금 뭐 리그 9위 정도 제가 이맘때쯤 제일 위험한 순위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올라갈 때도 없고 강등에 대한 위험도 없는 이 순위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동기부여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 목표를 약간 잃은 느낌이잖아. 더 올라갈 수 없어. 왜 위에 토트넘 뭐 브라이튼도 그렇고 뭐 리버풀도 지금 4위 싸우고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위에 잘하는 팀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유로파 경쟁까지 끼기에는 브렌트포드가 당연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뭐 강등권과는 거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특히 원정 경기잖아요. 이거는 이런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정배를 찍을 바에는 해물을 찍는 게 나아요. 뭐 마인을 하거나 고를 만한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뭐 두 팀 간의 첫 번째 맞대결 한 두 달 전에 있었나? 1월 달에 있었는데 2월 초인가 1월인가 1월 말인가 그때 브렌트포드가 몇 주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이제 학살했어. 학살 그때는. 근데 그때와는 이제 감독이 그래도 좀 바뀐 부분이 있고 어쨌든 다음 일정적인 부분에서 브렌트포드가 그래도 홈 경기가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지 않을까? 이건 원정 경기잖아요. 지지만 않아도 지금 순위를 감안했을 때는 브렌트포드가 크게 뭐 불만족을 하거나 막 그럴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뭐 프렌이나 요거를 뭐 확실하게 볼 만한 사이즈는 또 아니겠죠. 결국에 프렌 찍거나 해무 찍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프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 자체가 엄청 나쁘지는 않아요. 뭐 첼시전에도 물론 첼시가 마탱이 가긴 했습니다만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직전경기 맨유전에도 물론 카세미로가 퇴장당하는 전반전에 퇴장당하는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내용도 뭐 사셈이 막 그렇게 꿀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찬스도 좀 만들고 전반전 내용 보고 퇴장당하기 전까지 내용을 봤을 때도 야 이거 사셈 뭐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직전 경기 또 레스터전에 또 1대0으로 뭐 신승을 또 따내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실점이 좀 줄은 부분이 4경기에 1실점밖에 없어요. 지금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강등 버프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브렌트포드라는 조금 동기부여적으로 조금은 뭐 아예 없다고는 당연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조금 처질 수도 있는 팀을 맞아서 저는 그래도 무승부 이상 해주지 않을까. 그래.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봅니다. 언더. 사프론. 다음 경기 1차전이 이거 하드 스코어가 나와 5대2였죠 여러분들 맞지? 5대2 맞지? 5대2 레알승 원정에서 5대2로 이겼어. 5대2로 이 경기는 사실상의 어떤 리버풀이 가능성을 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흐름이 꺾이지 않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한번 어쨌든 무너졌고 이 경기가 사실 리버풀이 뒤집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뭐 3골 차를 뒤집기에는 너무 레알 원정에서 거의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자체도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조금 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어쨌든 지금 리버풀이 나름대로 리그에서는 물론 직전 경기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본모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의 확률은 분명히 생각보다는 낮지 않거든요. 남은 경기 숫자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타고 가려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리버풀이 다음 일정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뭔 소리냐? 이제 A매치 데이잖아요. 곧 있으면은 주말을 기점으로 A매치거든요. 리버풀이 주말 일정이 없어요. 이게 끝이야. 이거 하고 바로 휴식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 경기에 총력전하고 어차피 휴식기이기 때문에 뭐 4월 달이나 경기가 들어가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거 총력전이야. 총력전. 우리가 무너질 전 좀 우리 모습은 보여주자 이런 스탠스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큰 점수차기 때문에 그냥 뭐 올라가자 해보자 이런 느낌일 테고 이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배 쪽에 메리트가 막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 레알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계속해서 좀 경기력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점수차가 너무 커요 이거는. 이미 1차전에 승패 아니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 8강인 레알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레알이 과거에도 이런 적이 많거든. 그러니까 레알이잖아요 여러분들아. 뭐 한두 번 다득점으로 이겨봤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전적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레알이 생각보다 1차전에 학살하고 2차전까지 이긴 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원정에서 학살 때리고 또
홈에서는 생각 좀처럼 이기지 못하거나 진 적도 있어. 그리고 레알 다음 경기 엘클이에요. 리그에서 다음 경기 엘클이야.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레알이 리그 우승을 하려면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거 무조건. 거의 마지막 찬스에 여기서 못 이긴다? 그럼 진짜 끝나요. 진짜 끝나. 바르자가 직전 경기도 이제 빌바오 상대로 거의 1,000원이었죠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기록했거든요. 진짜 더럽게 못했는데 VR 꼴찌나 마지막에 뭐 진짜 그 추가 시간이나 뭐 그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막 말도 안 되는 선방들, 무니아인 슈팅 말도 안 되는 선방이나 막 골대 비어 있는데 강슛 때린 거 가만히 있는데 그거 머리 맞고 나가거나 진짜 말도 안 되게 승리를 또 따냈기 때문에 레알 입장에서 요게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찬스. 근데 이게 이미 많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과거에 선례들을 봤을 때 레알이 1차전에 이렇게 학살해놓고 홈에서 생각보다 진 적도 있어. 진 적도 있고 막 묵해거나 쉽사리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 리버풀은 다음 경기가 없어요. 다음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오히려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덜고 오는 측면에 있어서 경기가 좀 더 잘 풀릴 부분도 있고, 어쨌든 리버풀이 뭐 수비적으로도 분명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전방 쪽에서 뭐 누네즈 살라 각포는 분명히 매섭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솔직히 리버풀 풀은 찍으라 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쉽게 찍기는 힘들잖아. 이거 봐봐 어떻게 쉽게 찍냐고. 그리고 레알 홈이고 벤제마도 있는데 오늘 벤제마 결장자는 점 알라바랑 티아고, 바세티치, 핸더슨, 그리고 뭐 루이스 디아스, 여기 조고메즈, 핸더슨도 없어요. 바세티치도 없고. 이러면은 리버풀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조타 미드필더 카드나 이런 쪽으로 좀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라인업상으로도 중원이 막 좀 약해. 조타가 미드필더로 나온다는 거 이제 앞에 누네즈, 각부 살라잖아요. 거의 포워드 4명이야. 뭐 중원적으로는 확실히 레알 원정인데 이렇게 라인업 나온다 하면 믿음직스럽진 않은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나 즉 예전의 선례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거 정배보다는 프렌의 가능성이 저는 생각보다 좀 있다고 보여져요. 좀 1차전에 점수차가 너무 크게 나타났고 레알이 뭐 이기려고 할까? 저는 그냥 올라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경기에 몰빵 때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리버풀은 다음 경기도 없고 이 경기에 본인들의 자존심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할 텐데 생각보다 레알이 쉽게 갈 사이즈는 아니다. 리버풀 프렘 봅니다. 리버풀 프렘 보고 언오바 굳이 보면 3점 언더 볼게요. 굳이 보면. 다만 이제 오바가 나올 수도 충분히 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뭐 1대1이나 뭐 2대1 리버풀 승이나 혹은 뭐 2대1 레알 승도 가능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간신히 언더 나오지 않을까? 점어 언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어느 번 잘 넘어가고, 후원하신 분도 먼저 보내드리고 레알 찍으실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저게 1차전에 5대2가 나왔다고 2차전에 무조건 이기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 이미 선례가 있어. 레알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1차전에 막 3골 차, 4골 차 해놓고 2차전에 못 이긴 적이 엄청 많아 생각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벌써 몇 번 있어요 그런 선례가. 일단 제가 뭐 분석 끝나고 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읊어드리고, 그 부분은 순본 형님 보내드리고. 마지막 경기 이건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나폴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 5번째 이거는 이 경기는 지금 나폴리가 뭐 라스파도리, 프랑크는 무한이가 없어요. 무한이 출전 정지에 린스트롬도 없어.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진짜 뭐 주자급의 그런 경기 내용이나 아니면 간혹 그런 경기들 있잖아. 개 패듯이 패놓고 이제 골 못 넣고 비기는 경기. 왜냐면 2대0이기 때문에 비교도 올라가잖아 세리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심 주심,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 변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변수가 없어. 아까 뭐야 어디갔어 주심 얘기하신 분. 정현님 말씀하셨네. 심판이 앤서니 테일러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직전 경기도 나폴리가 원정 경기였고 그때 뭐 무한이도 있었고 린스트롬도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상에 있었어. 프랑크가 크게 막 부상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경기 내용이 거의 원사이드 했거든요. 프랑크가 나폴리의 골문을 거의 두들기지도 못했어. 나폴리가 적당히 우세하다가 결국 그냥 두 골 받고 이긴 경기예요. 더군다나 홈에서의 매치고 이미 우승 경쟁도 지금 나폴리가 상당히 유리한, 밀란이 또 못 이겼잖아 어제. 사실상 확정이에요. 홈 경기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이거를 주심적인 부분이나 또 어쨌든 나폴리가 마피아 리그 팀이라는 부분들, 돈이 많이 몰리긴 해서 나폴리 쪽으로 그런 부분 측면은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만한 경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터질까? 저는 마인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좀 잘하면은 모르겠는데 프랑크가 못해요 요즘. 되게 못해. 근데 무한히까지 못 나온다? 이거는 음,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나폴리가 오면서 뭐 일반승 정도 무난하게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언어바적으로 뭐 찍기보다는 저는 프랑크가 무득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나폴리 마인 두 골 이상 좀 기대치가 있다 나폴리가 분명히. 그래서 나폴리 승, 나폴리 마인. 괜히 꼬아서 생각할 부분에 대한 변수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겠습니다.